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긴 설 연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독서 리스트를 꽉 채워줄 책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최근에 스터디 카페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꽤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월 들어서 읽은 책들 중에 이번 연휴 때 이 책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몇 권 골라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설집도 있고 장편 소설도 있고 짧은 산문집도 있고 그리고 만화도 있거든요. 오늘 라인업 조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순서대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책은 제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완독한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미상 작가의 이중작가 초롱입니다. 출판사는 문학동네이고요. 오랫동안 읽어야지 생각만 했던 책인데 스터디 카페에 간 덕분에 무려 하루 만에 완독을 했습니다. 이 책은 이미상 작가님의 첫 번째 소설집인데요. 최근에 읽은 한국 소설들 중에 제일 울퉁불퉁하고 혼란하고 또 뾰족뾰족했던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미상 작가님의 데뷔작 학인을 포함해서 총 8편의 단편이 실려있고 시간상 모든 단편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인상적으로 읽은 작품들을 위주로 간단하게 언급해보자면 데뷔작인 학인은 과거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한 부부가 자신들의 딸 봄이날에 또래보다 학습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듯한 자신들의 딸을 어떻게든 번듯한 대학에 보내기 위해 갈등하는 이야기이고요. 표제작인 이중작가 초롱은 초롱이라는 작가가 등단 전 합평 모임에 냈던 한 소설이 등단 후에 무단으로 유포되고 또 문제가 되면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무릎을 붙이고 걸어라 라는 작품은 유럽으로 성지순례를 떠난 10대 청소년의 무리, 같은 성당에 다니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의 성적 욕망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마지막 모래고모와 목경과 무경의 모험은 목경과 무경 자매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고모의 이야기인데 특히 동생인 목경이 언니 무경과 고모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밀도 있게 그려내고 있어요. 다른 작품들도 다 인상적으로 읽었는데 방금 언급한 이 네 작품이 특히 마음에 깊이 남아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은 많은 작품들이 연작의 성격으로 서로 많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했던 인물이 이 작품에서는 화자로 등장한다든지 그래서 각 작품의 연결점을 확인하고 또 그 작품의 세계관을 넓혀가는 것이 이 책을 읽는 재미 포인트이자 또 중요한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읽고 나서 인스타그램에 먼저 감상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사실 읽는 내내 제 마음속에서 제일 앞서는 것은 불편함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여러모로 불편하고 외면하고 싶은 상황들 그리고 어쩐지 불편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는 인물들도 있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도덕규범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이야기도 있고 때로는 안전에 대한 특히 여성에게 가해지는 실질적인 위협이 다가오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공감이 돼서 굉장히 불편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작품 중간중간에 여러 목소리와 텍스트가 끼어들기도 하고 여러 레이어들이 겹쳐져 있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자꾸만 예상을 벗어나는 것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아주 매끄럽고 친절하게 쓰인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뇌와 마음에 힘을 잔뜩 주고 저는 읽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매끄럽고 쉽게 읽히는 모두가 당연하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무난한 작품들, 무난한 인물들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도덕규범을 재확인하게 해주기는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간 토론과 논의를 활발하게 불러일으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책에 실린 작품들은 독자를 불편하게 하고 자꾸 왜? 라는 질문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한 단계 더 나아간 더 깊은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 책이 소설쓰기라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우면서도 의미 있는 그리고 제가 특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너무나 좋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의 표제작인 이중작가 초롱이라는 작품에서는 소설의 재현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도 하고 그게 전부는 아닌데 그리고 티나지 않는 밤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수진이라는 여성은 밤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소설을 쓰고 그 소설을 출판사에 보내고 출판사로부터 거절 메일을 받고 다시 써서 보내고 이 루틴을 삶을 지탱하는 방식으로 삼아온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소설의 구성과 위계라든지 권력의 전복이라든지 이 책에서는 소설 쓰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소설 읽기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께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마음이 좀 지친다, 삶이 각박하다라는 이유로 저의 내면에 그 어떤 반발심이나 거부감이나 혹은 뭐 질문, 어려움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그냥 쉽게 쓱 읽어버릴 수 있는
그러고 끝내버리는 소설만 내가 좀 찾고 있다? 물론 그런 작품들이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될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소설을 읽는 의미가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세상을 쉬운 방식으로만 보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내가 쉬운 책만 골라서 읽으면서 쉬운 길만 선택하고 내가 그럼으로써 뭔가를 자꾸 외면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어떤 위기감이 들 때마다 이 책을 다시 꺼내서 아무 작품이나 펼쳐서 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듯한 도움이 되는 충격이 느껴질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완독한 직후에도 그렇고 여전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책에 대한 한 줄 감상을 혼란하다 혼란해 라고 남겼겠어요. 이 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고 몇 번씩 읽으면서 그 의미를 더욱 적극적으로 파헤치고 파고들어야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에 처음으로 완독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미완의 상태로 남겨둔 그런 책입니다. 이번 설 연휴 굉장히 길잖아요. 시간이 되신다면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많은 물음표들을 띄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장욱 작가의 영혼의 물질적인 밤, 출판사는 문학과 지성사이고요. 이 책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완독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던 책이죠. 역시 오랫동안 읽어야지 생각만 했던 책인데 드디어 다 읽었고 너무나 좋았던 책입니다. 이 책은 이장욱 작가님의 산문, 단상, 짧은 메모 등을 모아 엮은 책이에요. 러시아에서 유학하던 시절 룸메이트와 긴 여행을 떠나던 어느 날의 일기를 시작으로 삶과 죽음, 소설 쓰기, 시 쓰기, 문학, 철학, 사회 등 정말 다양한 주제에 관해 틈틈이 쓴 짧은 글들이 이어지고요. 마지막에는 동물원, 문학의 집, 금갑사, 부다페스트 등 특정 공간에서의 경험과 사유에 대한 글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소개를 하는 것은 이 책이 어떤 뚜렷한 주제나 맥락,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쓰인 책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오랜 시간 동안 작가님께서 틈틈이 쓴 짧은 글들을 엮은 책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감상을 정리해서 전달해야 할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이거를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게 되게 의미 없어 보이는 거예요. 특히 리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좋은지 그 이유가 따라붙어야 설득력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좋은데 그 좋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설명을 시도해보자면 일단은 작가님의 사유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설 쓰기와 문학에 대해서 제가 막연하게만 느끼고 있던 것들 혹은 깊이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마주했고 그것들을 담담하고 또 정돈된 더불어서 깊이를 지닌 언어로 마주를 하니까 많은 것들을 제가 배우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작가님이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 이 글을 쓰진 않으셨겠지만 어쩐지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대했고요. 그만큼 좋았다는 뜻이고요. 번개가 내리꽂는 듯한 번쩍이는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마음을 은은하게 데우면서 문득문득 떠올릴 문장들, 그런 구절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직 그 의미를 제가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 자체로 마음에 담아두면 언젠가는 다시 꺼내보게 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제가 인덱스를 정말 많이 붙였거든요.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는 이장욱 작가님의 소설을 매번 좀 어렵게 읽어내는 편인데 이런 사유를 하는 분의 작품이라면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낯설어도 끝까지 읽어야겠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록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피상적인 감상을 제가 공유하게 됐지만 여러분께도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 보시다시피 굉장히 얇거든요. 근데 그 안에 담긴 사유는 결코 가볍지 않은 이번 연휴 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읽기에 딱 어울리는 그런 책입니다. 표지에서부터 뭔가 좀 혼자 깊은 밤에 읽고 싶은 그런 바이브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또 이번 설 연휴 때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황모가 작가의 스위트 솔티, 출판사는 역시 문학과 지성사이고요. 저는 이번에 황모가 작가님의 책을 처음 읽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내 이 책을 읽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예전에 작가님의 클라워크 도깨비라는 책을 읽었더라고요. 아무튼 이 책은 황모가 작가님의 두 번째 소설집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작가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SF 소설들을 발표해 오셨는데요. 이번 소설집에는 총 8편의 단편이 실려 있습니다. 역시 제 마음에 깊이 남는 몇몇 작품들의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작품 오메라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은 만화가의 꿈을 안고 일본에 가서 체류하는 주인공이
아랫집 할머니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고 있고요. 시대 지체자와 시대 공백이라는 작품은 말하자면 과거에서 미래로 건너오게 된 시대 지체자들의 적응을 돕는 센터 직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표제작인 스위트 솔티는 흔들리는 배에서 태어나고 자란 주인공 무티하라의 여정과 새로운 만남들을 그리고 수뇌보 준코, 산업위안부 김순자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조선인 요리집에서 착취를 당했던 산업위안부 김순자 씨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새로운 바다로 라는 작품은 벨루가들이 썸 타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게 전부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약간 띠용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바다를 탐사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인간들에게 전송하는 로봇 벨루가가 있고 그 로봇 벨루가와 썸을 타는 진짜 벨루가를 둘러싼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이렇게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책에 실린 작품들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책 소개에 보면 개개인 모두가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사라진 목소리들을 찾아나가며 자신만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개개인 모두가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린 세상이라는 표현이 정말 이 책에 꼭 맞는 것 같습니다. 각 소설 속 인물들은 한국과 일본 어디에서도 온전히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과 폭력, 강제된 집단 자살 등의 트라우마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인 역사 왜곡과 기억 조작, 삭제 때문에 상처를 입고 떠났거나 혹은 남겨졌거나 길을 잃어버린 이들이거든요. 이 책은 역사가 적극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세상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건 이 표지 때문이었습니다. 되게 파릇파릇하고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펼쳐져 있는데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의 뒷모습이 어쩐지 조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이 표지가 그냥 마냥 예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과연 여기 보이는 이 풍경이 진짜인가? 라는 의구심이 조금 들게 돼요. 실제로 소설 안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과연 내가 보고 있는, 내가 기억하는 이 아름다운 풍경이 진짜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 그 아래에 숨겨진 그리고 덮여버린 어두운 이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책을 읽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작품집을 너무나 좋게 읽었고 또 이 책에 드러난 작가님의 시선이 너무 좋아서 작가님의 다른 책들도 제가 지금 장바구니에 넣어놨거든요. 일단 제일 궁금한 거는 그린 레터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도 제가 조만간 사서 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위트 솔티 이번 설 연휴 때 꼭 읽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벨루가가 썸 타는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살면서 진짜 단 한 번도 벨루가가 썸 타는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안그람 작가의 토마토 나이프 그리고 입맞춤, 출판사는 문학동네이고요. 이 책은 만화책입니다. 5편의 단편 만화가 실려있고요. 각각 어떤 내용인지 아주 짤막하게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백브릭스라는 작품은 집 앞 해변에서 우연히 만나 사귀게 된 남자친구가 혹시 외계인은 아닐까? 라면서 의심하는 주인공 나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진지하고 싶지 않은 혜지씨라는 작품은 평소 남들로부터 너는 참 진지하다 라는 다분히 평가하는 듯한 말을 들으면서 살아온 혜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공룡의 아이는 공룡의 화석 이런 것들에 유독 관심이 많은 유치원생 희수 그리고 희수의 새로운 친구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녹슨 금과 늙은 용은 연금술사들이 황금 연성에 성공해서 모래로도 금을 만드는 세계에서 노후 준비를 위해 보유한 금을 현금화하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얻으려는 드래곤의 의뢰를 받는 인간 회계사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제작인 토마토 나이프 그리고 입맞춤은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으로 고통받던 마리의 앞에 널 구원하고 나의 제자로 받아들이겠다 라고 말하는 토마토가 등장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고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부터 드래곤이 사는 판타지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와 소재를 다루고 있고 그럼으로써 당연히 장르도 일상, 판타지, 스릴러까지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꽤나 오랜만에 읽는 만화책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글자로만 이루어진 책을 읽다가 이렇게 그림이 메인이 되는 책을 읽으니까 역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만화를 읽을 때는 말풍선 속 내용과 그림뿐만 아니라
그 컷의 배치, 지면을 활용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특히 감정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에서 다음 장을 딱 넘겼는데 한 페이지 전체를 꽉 채운 어떤 장면을 보게 되었을 때 밀려오는 때로는 감동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충격이기도 한 그 임팩트. 작가님께서 이 책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활용하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것은 공룡의 아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공룡을 너무나 좋아하는 희수의 귀여우면서도 엉뚱한 모습, 희수를 바라보는 부모에게서 느껴지는 사랑과 걱정도 이제 마음을 훈훈하게 되었고, 단편이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이의 순수함과 어른의 다정함, 진심 어린 사랑이 어우러지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렇듯이 일상과 판타지를 넘나드는 독특한 소재와 설정을 다루고 있지만 그 안에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는 작가님의 따뜻한 시선,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예리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만화나 그래픽 노블을 저도 더 읽어보고 싶은데 제가 아는 작가님이나 작품들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추천하고 싶으신 작품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얼른 가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추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오수환 작가의 아찰란 피크닉, 출판사는 민음사이고요. 이 책은 몇 달 전에 민음사에서 무상으로 보내주신 책인데 광고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서 계속 벼르고 있다가 드디어 읽어보게 된 책입니다. 이 책은 디스토피아 학원물 정도로 장르를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전체적인 세계관부터 좀 설명을 해볼게요. 때는 2099년 이후 아찰라 공화국이라는 이름의 도시 국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피라미드 구조의 헤임이라는 쉽게 말해 아주 극소수의 상류층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특별 자치구가 있고요. 헤임 바깥의 아찰라 주민들은 뿌연 먼지가 365일 짙게 깔린 도시에서 살면서 늘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하냐? 모두 언젠가는 아찰이 될지도 모른다. 라는 사실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살기 때문인데요. 아찰라 시민의 몸 안에는 누구나 종양이 있고 이 종양이 계속 커지거나 많아지거나 하면 어느 순간 아찰이라는 이름의 털 달린 거대한 괴물이 되어서 아찰의 거리라는 곳으로 거의 추방되다시피 합니다. 한마디로 시민들 모두 몸 안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괴물 시한폭탄을 가진 채 살아가는 거예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불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종합적합도 평가. 줄여서 종평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헤임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 그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이 피 튀기는 입시 현장 한복판에서 각자만의 사정으로 각자만의 방식으로 고군분투하는 7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일단 엄청난 페이지 터너입니다. 저는 이 책을 하루 만에, 제가 저녁에 읽기 시작해서 밤에 끝냈으니까 거의 반나절도 안 돼서 다 끝낸 셈이거든요. 가독성도 높고 이야기가 워낙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데다가 7명의 아이들이 등장해서 각자의 시선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내다 보니 지루할 틈 없이 이야기가 쭉쭉 전개되고요. 메인 인물이 7명 등장하긴 하지만 각자 개성이 워낙 뚜렷해서 헷갈릴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눈앞에 장면이 펼쳐지는 것 같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인데요. 근데 이렇게 페이지가 술술 넘어간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찰라 공화국, 헤임, 아찰, 낯선 이름들이고 또 디스토피아 배경에 괴물도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회 시스템이고 또 그런 내용이에요. 한국에서 입시 경쟁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비단 입시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경쟁이든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면서 그냥 스르르 이 세계에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각박한 세상, 너무 일찍 짊어지게 된 삶의 무게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쟤를 꺾어야 내가 올라간다 라는 경쟁 논리에 잠식당하고 때로는 모든 거를 손에 넣고 싶다가도 또 때로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이 욕망과 절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 경쟁 논리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을 사회가 어떻게 취급하는지 그들에게 어떤 시선과 어떤 압박이 가해지는지도 잘 알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2099년 이후의 미래 사람이 문자 그대로의 괴물로 변하는 세상을 다룬 디스토피아 소설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낸 소설이기도 하고요.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더 빨리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 연휴 뭔가 답답하고 지루하고 찌뿌둥해서 좀 재미있고 속도감 넘치는 책을 읽어보고 싶다 하실 때 이 책 펼쳐들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도 표지 일러스트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이 일러스트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될 정말 오랜만에 읽은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였는데
이 책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고요. 여러분께도 꼭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읽은 책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보니까 뭔가 초록색으로 컬러 테마가 맞춰진 듯한, 전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새해에 처음 읽어보는 작가들, 그리고 오랫동안 읽어야지 생각만 했던 책들을 되게 많이 읽게 돼서 뿌듯한 마음이 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도 새로운 책과 작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다시 한번 이 책들 꼭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요즘 스터디 카페에 가서 몇 시간씩 머물면서 오롯이 책만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저의 새로운 낙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설 연휴 때도 저는 스터디 카페에 콕 박혀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을 왕창 들고 가서 읽을 예정이고, 지금 어떤 책들을 왕창 들고 가서 읽을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읽고 또 새로운 책 추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